올타뷰티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일단은 오늘 어이구 상승분 다 토해냈네. 아이고 실적 발표하고 아까 7%인가 올랐는데 아이고 상승분 다 토해냈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장대 음봉인 줄 알겠어 이거. 일단은 조금 체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올타뷰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엘프뷰티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실적 발표의 두 기업의 공통된 사항은 뭐냐 그러면은 엘프뷰티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보시면은 예상보다 낮은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연간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조금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우리나라의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오늘 다른 이슈가 있어서 밀린 거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제가 엘프뷰티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뒤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건 좋아. 올라가는 건 좋은데 지금 PER이 40배입니다. PER이 40배인 상황이고 그런 이 상황에서 여전히 오늘도 5일선은 지지했어요 실리콘2가.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요렇게 보시면은 장내 매도 그리고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 증여. 보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 증여. 그리고 장내 매수, 장내 매도를 5월 21일, 5월 24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10일 이렇게 좀 계속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증여도 있고요. 증여가 보시면은 37,000주 요렇게 있었고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이게 또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장내 매수, 장내 매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단타를 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신은아님께서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는 이분도 보시면은 지금 5월 27, 28, 29, 30일까지 어제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을 많이 줄인 건 아니지만 이 대표님께서 그래도 590만 주에서 520만 주까지 70만 주를 팔았어요. 70만 주를. 그럼 지금 3만 원대에 70만 주를 팔았기 때문에 대충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얼마나 되냐. 3만 원대라고 할게요. 70만 주니까 210억 원치를 팔았습니다. 3만 원이 아니고 3만 5천 잡으면은 250억치 판 거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일단 보시면은 다른 거보다 우리 눈에 띄는 건 이거죠. 그동안 미국 수출에 대한 요 기대감이 존재했는데 요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 시황이 업황 고점이다라는 이런 약간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얘들이 다들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요렇게 성장 궤도를 수정하는 거잖아. 요렇게 갈 거라고 봤던 거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들 뭘 봐야 되냐? 미국 시장은 꺾인다. 이 얘기는 이미 나오긴 했어요. 왜냐면 미국 소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워낙 셌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 그건 리스크다. 대신에 무엇? 그동안 죽어있던 중국이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 부활 관련돼가지고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도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오히려 약간 수급을 가져가려는 모양새도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오늘 실리콘2 나오기 전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목표주가 20만원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목표주가 20만원에서 한 22만원, 23만원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이제 실리콘2가 살짝 오늘 음봉도 그리고 이제 대주주 매도 소식에 확 터졌는데 물론 그래서 아모레도 밀렸어요. 아모레도 20만원 터치하고 밀렸어요. 근데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코사렉스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잘 나온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중국이 부활한다. 중국에서 먹히는 브랜드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VT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먹히는 브랜드였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먹히는 어찌 보면 미국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수혜를 받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엘프뷰티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이 얘기가 딱 나오는 걸 보고 저는 들고 있던 잉그로데렉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 매도하고 비중 좀 축소하고 그러고는 좀 더 올라가고 있긴 한데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타뷰티를 보면서도 오늘 고민 되게 많이 했어. 좀 비중을 줄여야 되나? 그러다가 아이 몰라 그러고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잤거든. 근데 줄였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줄일 거리라는 또 생각이 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음은 그러면 결국 중국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실리콘2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에 잘 팔던 그런 화장품 기업들이 다시 중국이 부활했을 때 중국의 애국 소비를 뛰어넘어서 LG생건과 아모레가 애국 소비 때문에 박살났잖아요. 애국 소비를 뛰어넘어서 그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 국내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거다 라고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저도 껄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은 계속 이제 엘프뷰티 이후에 올타뷰티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건 얘들이 업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깨고 내려가면은 비중을 줄여야 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게 그 상반기에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쳤거든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면은 지금 상반기에 수익률이 좋은 사람들은 딱 건든 게 AI 건들고, 반도체 국내에서는 HBM 건드신 분들, 그리고는 변압기 건들고 화장품 건든 사람들, 그리고는 연초부터 보면은 저 PBR 건든 사람들, 저 PBR 중에서도 은행주 이런 거, 자동차주 이런 거, 요런 거 건든 사람들, 그리고는 식품은 저는 삼양식품만 정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테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때 상반기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반기에 이거 없는 사람들은 지금 계좌 수익률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상반기 때 이런 애들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걸로 뭐 해야 돼요? 하반기 때는 우리 뭐 봐야 되냐 이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압기, 화장품 이런 애들 그전에도 올라오다가 조정받고 짜 이게 어찌 보면은 변압기도 그렇고 이런 애들 작년 7, 8월 장 좋을 때 그때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거든.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뭘 봐야 돼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지. 20만원 뚫리 많이 하다가 21만원 22만원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이거 17만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러고는 이 고점 뚫고 날아갔잖아.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상반기 때 그렇게 랠리를 보인 애들이 좀 예상보다는 좀 과하게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존재하면, 예상보다 과하게 많이 올라간 걸 또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하반기 때 우리가 뭘 볼 거냐? 여전히 요거는 하반기 때도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반기 때도 애들은 주도주일 겁니다. 하반기 때. 그리고 나중에 쏠린 애들이 좀 어찌 보면은 좀 이게 좀 빠질 거야.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저는 은행 쪽이나 아니면 PBR 밸류업 이쪽은 저는 여전히 수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에도 얘네들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 되면 무슨 섹터가 움직일 수 있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비재 쪽에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쪽으로는 소비재랑 연결을 좀 지어야 될 거예요. 케미칼도 그쪽에 하나의 또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케미칼은 중국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케미칼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국내수 소비재라 그러면 국내 유통주 이런 것들 좀 많겠지.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여전히 실적이 늘어난 애들 중에서 지금 못 간 애들, 조선, 방산 요런 애들, 그리고는 건설기계, 요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계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환매 관점에서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정책 기대감, 그리고 여기 정책 기대감에서 나머지는 또 뭐냐 그러면은 실적 기대감, 요런 거를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체크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장품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럼 차익 실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제가 엘프뷰티랑 월터뷰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큰 수급 중에 하나가 외국인 수급이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여기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변압기도 마찬가지, 화장품도 마찬가지, 미국에 있는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미국에 있는 대장주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엘프뷰티라든지 이런 애들을 꺾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엘프뷰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요런 애들 놓고 보면은 지금 CEG가 가다 말고 좀 꺾이는 모습 오늘 5% 빠지고 있죠. 근데 얘가 원전 관련된 혹은 우리가 AI 관련된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 GEV 요런 것도 같이 보시면은 얘네들도 이제 차트가 어찌 가냐에 따라가 좀 체크가 필요한데,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애들의 PER이 상당히 지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맨날 말씀드리는 지나간 재료에 반응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엔터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때 좀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엔터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물리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간 재료를 좀 조정을 받았네? 내가 지금이라도 사봐야지? 그러면 시장이랑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자동차는 저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급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부품주도 지금 실적 좋아요. 근데 일단 미국에서의 중고차 가격 하락이랑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의 자동차 재고 증가 이런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실 때, 지나간 재료라는 점에서 요런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변압기랑 화장품이라고 하는 전선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같이 들어간 애들이니까. 아니 원전도 비슷한 관점 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애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제 다른 데로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품 잘 모르겠지만 변압기나 식품 쪽은 그래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숫자가 워낙 잘 나오고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이게 쉽게 죽을 만한 재료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쉽게 죽을 만한 재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인 게, 지금 보시면 이 실적 측면에서 다른 것보다 이게
미국에서 그러면 어떤 놈이 또 갈 건데를 보시면은 여전히 AI가 간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AI 플러스 소프트웨어고 그러고는 또 전력 인프라는 실적 발표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거든. 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AI의 연결이 좀 강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뭐 대규모 투자 발표가 나면은 변압기는 수급 쉽게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삼양식품이도 보시면은 실제로 뭐 불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그 약간 그 선풍적인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선풍적인 흐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야 이거는 수급 실적 관점에서 대형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지금 그 뭐냐 올해 2배 오른 거 있는데 아베크롬비가 근데 이런 애를 보시면은 미쳤어요. 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소비재 중에서 실적 개선으로 이제 날아간 애들이 있어요. 소비재 중에서도 실적 개선으로 가는 애들. 요런 부분에 저는 삼양식품이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뭐 룰루레몬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이게 최근에 그 몬스터 깨 부수는 그 카페인 음료 있거든요. 그런 애들처럼. 아니면 데크도 있고. 아예 트렌드를 타고 실적이 늘어나는 이런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경기 침체에도 별로 뭐 이렇게 영향 안 받는 거고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얘는 진짜로 숫자로 증명된다라는 이야기로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하반기 기준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변압기 쪽이나 삼양이는 조정이 온다 그래도 조정이 길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장품은 조금 저는 물음표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제 수급이 어디로 번지느냐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 또 우리가 또 다음으로 무엇을 봐야 되냐 변압기랑 삼양식품 반도체는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AI는 관련주는 없어요. AI는 테마주예요. 그래서 요 반도체 변압기 삼양식품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보면서 접근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조선이가 목에 찬 건 사실인데 얘도 이제 차트고 좀 뚫으면은 또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11,000원 위로 이제 올라가 버리면은 또 그것도 새로운 랠리니까 그런 부분. 근데 조선은 대체로 연말 연초가 좋긴 해요. 조선은 좀 재미없을라나.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방산이 수주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는 건설기계도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섹터를 소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주 관련돼가지고는 여기 다시 보시면 잘라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는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대주주가 매도했다라는 게 호재는 아니에요. 대주주가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실리콘2가 시가총액이 크긴 하지만 대주주가 뭐 200억씩 뭐 250억씩 매도를 때렸다라는 거는 제일 잘하는 내부 투자자 내부 뭐 창업주 아니면 뭐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현금화를 했다라는 거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야 스톡옵션으로 연봉을 받아가다 보니까 그걸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 이제 뭐 세금 때문에 본인의 뭐 품위 유지비로 매도하고 스톡옵션 받고 매도하고 스톡옵션 받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나라는 뭐 스톡옵션 제도가 잘 안 돼 있고 그런 걸 잘 안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주주의 매도는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화장품 주식은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애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변압기도 화장품도 밸류업도 식품주도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섹터에 대한 고민